안녕하세요. 예, 보통 여성들이 월경통이 참 심해도요, 특히 미혼 여성이라든가 또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무조건 월경통을 참거나 혹은 이 진통제를 계속 먹거든요. 그런데 한 방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해서 참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보통 월경통은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참거나 아니면은 진통제를 상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진통제를 계속해서 먹게 되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엔 약효도 잘 듣지 않고요. 약의 용량이 자꾸 늘게만 되죠. 근데 한방적으로 치료하게 되면은 월경통이 잘 치료가 되면서 많이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월경통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생리통의 경우는요, 월경을 하는 여자들 중에서 2명에서 1명꼴은 생리통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5명에 1명꼴은 아주 심한 편이에요. 월경통을 보게 되면은 보통 원발성과 속발성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원발성이라는 것은 골반 내 기질적인 병변이 없이 생리통이 오는 경우고요. 속발성이라는 것은 골반 내 다른 기질적인 병변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자궁 내막증이라든가 자궁 근종, 자궁 육종, 자궁 내 피임 장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2차적으로 오는 생리통을 말하는 거죠. 그럼 월경통의 증상은 보통 어떻게 나타나나요? 일반적으로 월경통 하면 가장 많은 것이 아랫배가 아픈 게 가장 많고요. 그 외에는 이제 허리 아픈 증상도 올 수가 있고요. 평소에 소화기가 약하던 사람들은 좀 속이 미식미식거린다든지 심지어는 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경우 변비, 설사가 올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머리가 아프다던가 어지럽다던가 이런 증상들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사실 월경 전이나 월경 중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증상들을 어느 정도씩은 경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월경통이라고 해서 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라면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통증이 아주 심해서 예를 들어서 아랫배가 아주 심하게 아프다던가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일상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은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한방에서는 이 월경통의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한방에서는 이제 한약재를 주로 많이 쓰게 되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침 치료라든가 부항 치료 그리고 뜸 치료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피내침까지도 저희가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치료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월경이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치료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너무 월경에 임박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월경통에 대한 치료 효과를 보기 전에 월경을 하기 때문에 보통 월경 시작하기 한 2주 전 정도에는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치료 기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치료 방법을 직접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월경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우선 진맥을 짚어본 후 환자에게 나타나고 있는 월경통의 증상에 대해 조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월경통의 원인과 치료를 위해서 복진을 하게 되는데요. 배를 직접 만져보면서 소화 상태와 나쁜 피가 맺혀 있는지 어혈 상태를 확인하고요. 또 대소변 상태 그리고 환자의 체질 등을 상세하게 체크합니다. 선생님, 지금 침 치료를 하고 계신데요. 침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월경통에는 주로 합곡이라던가 태충, 삼음교 그리고 하복부에는 인맥 등에 많이 침을 넣게 됩니다. 보통 침이라던가 뜸이라던가 피내침 하는 부위는 거의 그 부위들에 주로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부위가 어딘지 잘 모르겠거든요.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태충 위치는 첫째 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 볼록한 부분이고요. 삼음교는 발목 안쪽 복사뼈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데요. 이곳에 침을 놓으면 기를 풀어주고 자궁의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첫째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사이에 볼록한 부분이 합곡인데요. 기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맥은 월경과 임신을 주관해주는 경락으로서 복부 정중앙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맥은 특히 이 배꼽에서 치골까지를 5등분을 해서요. 중간에 3등분 정도 위치해 있는 관한혈을 보통 반전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부에다 침을 놓게 되면은 자궁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월경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부에다 특히 뜸을 뜨게 되면은요, 몸을 찬 사람들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특히 아랫배가 차대던가 손발이 찬 사람들한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 월경통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그럼 한약재를 이용해서 월경통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물론이죠. 침치료와 더불어서 한약재를 이용하게 되면은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떤 한약재들을 쓰시나요? 네, 한약재로서 대표적인 것으로서는요, 애엽, 익모초, 계피, 생강 같은 종류들을 저희가 많이 쓸 수가 있거든요. 애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쑥이에요. 네. 쑥의 경우는 자궁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자궁을 따뜻하게 데워주고요. 손발이 찬 경우에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자궁 출혈이 잘 되는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생강의 경우에는 식욕을 증진을 시켜주고요. 메스껍되던가 소화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약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계피로서는 위를 따뜻하게 데워주면서요. 찬 기운을 빼주게 되고 소화력을 증진시켜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요, 이 익모초가 굉장히 쓴 약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익모초의 경우에는 맛이 너무 써서 그냥 마시기는 너무 힘이 들어서요. 일반적으로는 환약으로 많이 만들어서 먹게 됩니다. 익모초는 보통 자궁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어혈을 없애주고요. 생리통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혈이 허약한 경우에는 당귀, 청궁, 백작약, 건장 등의 사물탕의 제제를 다려 먹게 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한약재들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애엽이라던가 생강, 계피 등은 차로 끓여서 마시면 좋겠고요. 익모초도 차로 끓이게 되면 맛이 너무 써서 먹기 힘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도 환약으로 많이 만들어서 먹게 되죠. 그럼 그 중에서 한 가지 정도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죠. 애엽차는 쑥 15g을 준비해서요. 물 600cc에 넣고 강한 불로 끓입니다. 재료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서 30분 정도 더 끓이면 월경통에 좋은 애엽차가 완성됩니다.